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법령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법령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이었죠.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소규모 정비사업법, 그래서 소정법 두 개를 지금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여섯 번째 시간으로 정관의 작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미션을 드릴 때마다 이제 뭐 이걸 학술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사실 저는 이걸 돈을 벌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뭐 수업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베토벤의 월광소나타 뭐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제가 농담 쪽으로 말씀드렸었죠. 이거 틀어놓으면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게 아니고 그 음악의 멜로디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이 정관이 가지고 있는 의미 맥락 구조를 알아서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이거 뭐 이렇게 줄쳐서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지금 소정법, 도정법 관련된 내용들을 배우고 있는데 이게 제가 저희 소정법 그러니까 가로주 정비 사업의 조합을 결성하기 위한 우리 밴드 회원들한테도 공유하고 있지만 다른데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도 좀 많이 뿌리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소정법은 뭐고 도정법은 뭐지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계속 내용들을 계속해서 많은 분들에게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 그룹핀 앱이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 계속 수업을 해왔고요. 제가 예전에 수업을 하다가 이제 다시 시작한 지 한 1년 됐는데 그렇게 수업을 들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AS 개념으로 지금 제가 그룹핀 밴드에서 같이 모여서 또 토론을 나누고 있죠. 이제는 좀 사업을 같이 한번 해보자. 이제는 옛날처럼 뭐 그냥 어디 투자할까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한 지역에 진짜 모여서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제가 가로주택 소정법 집중 분석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에 지금 여섯 번째 시간이 되는 거죠.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진행 원리, 구조, 그리고 뭐 관리 처분의 방법, 비례율의 구조, 분양 자격한다. 아파트 배정받을 때 몇 평 배정받고 몇 층 배정받고 그리고 추가 부담금은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들을 제 수업을 5주 동안 또는 7주 동안 하면서 배워 오셨고요. 온라인으로 보신 분도 있을 테고 오프라인으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러면서 이제 지역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고 사업성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고 개별 물건 분석은 어떻게 비교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이론적인 수업을 그동안 쭉 들어오셨었죠. 근데 부족하죠. 제가 지금 23년째 하고 있는데 뭐 5주 만에 또는 7주 만에 다 한다는 거는 뭐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공부를 하실 수 있을까? 더 많은 사후 관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저희 그룹핑 밴드를 만들어서 그 밴드를 통해서 질문이 올라오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저는 이제 95년도부터 제가 시작했었거든요. 그때 법이 만들어졌을 때가 뭐 주택 재개발, 공장 재개발, 도심 재개발, 시장 재개발 뭐 이런 게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도정법이란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이 왔지만 옛날에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뭐 재건축, 직장조합, 지역조합, 리모델링 뭐 이런 게 있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인식법이 있었고 이런 게 2003년도에 와서 이제 도정법이라는 걸로 해서 묶이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6월부터 또 바뀌어요. 또 바뀌는 이유는 뭐 본수업에서 좀 깊이 있게 다루고 있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좀 비슷한 사업끼리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법이라는 특례법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2018년 올해죠. 올해 2월 9일부터 이 법에 의한 새로운 사업 방식이 이제 전개가 되기 시작하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고 실제 모여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통해서 제가 이제 미션을 계속해 드리고 있었죠. 그래서 여섯 번째 미션으로 지금 정관의 작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저번 주에 잠깐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드리면 대한민국에서 내 아파트를 갖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그냥 아파트 사는 방법이 있고요. 웃돈 주고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법이 있고요. 아파트를 분양받은 걸 내가 웃돈 주고 사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내가 땅을 사다 진짜 아파트 짓는 방법이 있겠죠. 많이 하진 않으시겠지만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 아파트를 먼저 배정받는 게 있겠죠. 근데 저번 미션 때 다섯 번째 미션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된다는 의미를 자꾸 분양권을 사거나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판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땅을 사서 직접 짓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때 이거를 이제 시세차익 관점에서 볼 게 아니고 개발이익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죠. 토지를 매입하고요. 그 매입하는 게 원가가 돼서 거기에 공사비를 투여를 하면 이게 이제 원가가 잡히고 그 원가에서 내가 분양가 얼마 잡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 마진이 생기잖아요. 이게 개발이익인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개발이익으로 해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쭉 가격이 더 오르네.
그러면 그게 이제 시대착이 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저는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기 때문에 사업성 분석에서는 사실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진짜 요행이죠, 요행. 뭐 비트코인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것은 각 조합원의 토지 매입비가 결국은 감정평가 합계니까 이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고, 이 시세 상승에 대한 부분은 뭐 다른 부동산 전문가분들은 또는 일반인들은 이걸 많이 궁금해 하시겠지만, 이것은 사실 누구도 알 수 없는 영역이니까 전 빼버리고 싶어요. 빼고 저희는 감정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공사비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그 다음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가 높아지면 조합은 수익이 커지는 거죠. 그럼 조합은 분양가를 낮출 수 있겠죠. 이것도 어떻게 정할 거냐, 개발 이익이 생겼다면 이걸 또 누가 많이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도 잘 정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걸 정하는 방법이 시공사와 조합이 정하는데, 이렇게 둘이 정하는 건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공사 도급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전에 그 공사 도급 계약서조차도 조합이 어떻게 쓸 거라는 걸로 조합원들과 약속을 정해야 돼요. 시공사와 조합 간의 계약은 지분제냐 도급제, 이거는 이제 본 수업에서 말씀드렸던 거 생략을 할게요. 근데 조합과 조합원들의 약속은 관리처분이나 총회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하네. 그렇게 됐을 때 조합의 사업의 권리와 의무, 그 다음에 조합원의 토지 사용, 배분의 주체, 그리고 시공사의 시공 부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잘 정해야 되고, 브랜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 브랜드를 가져오자는 게 이제 제 앞으로의 사업 방법이에요.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요. 그때 이게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를 정관에서 정하겠는데, 정관에서 정하는 것을 소정법에서는 도정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넘겨놨다는 거죠. 그래서 도정법으로 와보면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절차, 청산금의 징수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조합원들끼리 어떻게 정해야 될 것이냐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관은 조합이 결성되는 약속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다음부터 다시 어떻게 공사계약을 쓸 것이고 이런 게 정해지겠지만, 조합원들끼리 약속 잘 정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재개발 지원 투자하신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보면 정관의 존재도 모르고요, 의미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거기에 사업에 동참한다는 개념에서 내가 쓴 약속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는 내가 뭘 했는지 모른다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재개발 재건 주치분을 매입한다고 하면 그 조합에 가서 정관을 한번 읽어보시고 공사 도급계약서를 읽어보시고 하는 그런 과정 거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 거의 대부분 태만히 하시죠. 다음번 미션, 제가 7번째 미션 다시 한번 드릴 거고요. 이게 모르니까 저와 같이 공부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계속 몰라 계시지 마시고, 아직도 눈팅하는 회원들이 많으신데 자꾸 묻고 댓글 달고 해서 공부 자꾸 하셔야, 그래야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